3월 28일 JBC 다 방송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강급 1094일입니다. 내일이 1095일, 모레가 1096일, 그리고 1097일 되는 날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여러분들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하지만요, 또 우리가 그 사적 감정과 또 공적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총선에 정치권이 다 돌입하면서 아마도 이제 총선의 블랙홀로 빠질 겁니다. 4월달 되면요.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구속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이제 멀어질 것이고 또 잊혀질 것이고, 또 많은 일부 이제 분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뭐 대통령 뭐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도 뭐 이렇게 불러도 불러들로 대답 없는 이미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뭐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 눈길조차 손길조차 주지 않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공적 감정과 사적 감정을 구분해 가지고 대통령 석방의 목소리를 보다 더 가열차게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이동복 전 교수, 전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보수파 쪽에서 또 지지를 받고 또 나름대로 태극기 집회도 모시고 또 원로로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어제 적었던 그 자기 페북에 이 우리 공화당 등을 찍으면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의 글을 이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캡처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지금 이 미래통합당 이 자체가 지금 이 이동복 그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 미래통합당을 비판을 했던 그 많은 이 보수 원로들, 우파들이 지금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을 찍어야죠. 미래통합당을 찍어야지 대한민국을 살리지. 우리 공화당을 찍으면 문재인을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을 찍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왜 우리 공화당을 찍으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제 그들이 앞장서서 시부리고 있습니다. 시부리고 있어요. 이 빙신아, 이 원로 병신들아, 원로 쪼다 새끼들아, 이 대한민국의 원로 이 빙신들아, 밥 잘못 처먹었냐? 이 빙신들아, 이 원로라는 것들요, 말값 해라. 이 새끼들 그냥 주디가 뚫린 주디면 함부로 주디인지 아느냐고. 자식들.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래 됐지, 임마. 너희가 똑바로 교육시켰으면 이렇게 됐겠냐고. 너희 세대부터 보수파라는 쓰레기들이 전부 다 다들 자기 위주로 살고 안락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처마시면 된다. 내 명예 권력만 가지고 된다 하다가 주디 닫고 있다가 병신 나라에 꼬라지 된 거 아니냐고, 이 병신들아.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미통당 내에서도요,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선거운동을 펼치는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공화당은 이제 우리 공화당 찍으면 우리 공화당 됩니다. 우리 공화당 찍으면 우리 공화당 됩니다. 우리 공화당 찍으면 우리 공화당 되죠. 우리 공화당 찍으면 자유시키죠. 우리 공화당 찍으면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겠죠. 등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지만요. 아마도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우리 공화당의 우리이고 실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정들 잘 모르는 개돼지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개돼지 국민들, 로브레인들, 아무 생각이 없는 것들, 그냥 막 와 이러면 와 그러고 저가 와 이러는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 보수파 중에서도 개돼지 보수파 국민들, 또 보수파 중에서 지식인 척하는 그 썩어 빠진 싸악한 자들, 이런 자들. 그래도 미래통합당 찍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자들. 찍으세요. 실컷 찍으라고. 실컷 찍으라고. 이 대가리야. 이 대가리들아. 저 우리 공화당 홍보 지지방송 하는 거라고요. 선거법 위반되는 거라고요. 아, 이런 선거법은 100번 위반되죠. 아, 고소고발 당할 수 있다고요. 아, 고소하세요. 고소하시라고. 고소하시라고요. 뭐. 고소하세요. 예? 고소하면 가지고 뭐 불러와 조사받고 뭐. 아이고 또 뭐 잘못하면 또 까방송이 이 편파 선고도 한다 해가지고요. 방송이 뭐 저작권 또 침해, 저작권이 아니고 혐오적 발언, 어떤 그 선동 발언 해가지고 또 신고하면 유튜브에서 또 정지당할 수 있다고요. 뭐 정지시키세요. 정지시키세요. 유튜브가 정지를 시키든 고소를 하든 JBC의 주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없는 말을 합니까?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 슬로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이제 이 4.13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 경남 통영 고성 창원에서 이 당시 자유한국당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게 뭐냐면요. 대한애국당 찍으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된다라는 그 구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뭐 경남 통영 고성 쪽에는 거의 한 일주일 있다 왔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 그 이제 선거 분위기를 보면 뭐 우리 택시 기사들 이래 이제 제가 택시를 타고 또 뭐 다니고 또 시장통에서 이래 통영 그 시장에서 저녁도 먹고 하는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대한애국당 찍으면 박창정 후보는 괜찮는데 대한애국당 찍으면 말이요 더불어민주당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야, 이 양반아, 누가 뭐라 하나 찍으라고, 이 양반아. 왜 지랄이냐고. 찍으라고, 이 자스가. 찍으면 되지. 왜 지랄이냐고. 왜 큰 소리 치냐고, 이 양반아.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선생님, 아닙니다. 대한민국당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나라 살려야 됩니다. 말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박정정 후보가요 골폰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뭐 지금 그때 당시 뭐 10번 선거 나가고 동정표도 있고 이제는 박정정 한번 찍어주자라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투표에 들어갔냐. 박정정이 찍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됩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박정정 후보가 악선했는데요. 아마도 이게 이제 이번 선거도 굉장히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 또 우리 공화당이 열심히 한다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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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이 맞기는 맞고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열심히 하는 건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그래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부산 해운대에 한근영 후보 출마했지 않습니까? 하태경이 이제 거기 이제 공천에 살아나가지고 그 석동현 후보라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이 경선했던 석동현 후보가 지검장 출신인데 이 양반이 아마도 부산 해운대 갑에서는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석동현 후보가 이제 하태경이한테 밀려가지고 경선에 탈락하니까 지금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멘붕이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하태경이 찍기 싫은데 그렇다고 더블당 찍으세요. 찍기는 더 싫고 남은 거는 이제 보니까 우리 공화당 해운대 을에서 해운대 갑으로 옮긴 이제 한근영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요. 한근영 후보 잘 모르고요. 그래도 하태경이 그래도 뭐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태경이 미래통합당을 찍어줘야지.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세요. 실컷 하시라고. 아직까지도 이 보수라는 자들, 대한민국 국민들, 개돼지 국민들, 아직까지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소위 본격적인 재앙을 경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좀 더 처절한 삶을 살고 뒤져야만 정신을 차린다라는 그 법칙들. 그렇잖아요. 한국전쟁 6.25 남심 때 부모 자식 다 잃고 아이고 나는 두 번 다시 빨갱이가 싫다. 일제강점기 나라 다 뺏기고 나서 일본 놈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때 이 한국인들의 특징은요. 이 냄비가 뜨겁다는 것을요. 손으로 만져봐야 그때서 아 뜨거 합니다. 버글버글 끓을 때 몰라요. 그런갑다. 설마 그러지만요. 그 논리가 이런 논리들이 이제 이 연탄가스 사람을 취하게 하듯이 보이지 않는 연기가 싹 사람들을 이제 딱 죽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저는 물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찍으면 더블당 된다, 문재인 돕는다라는 선거 슬로건 적어도 만들 수 있어요. 있다고 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데 현혹당한 국민들. 자, 그동안 지나온 과거를 보면 미래통합당이라는 자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습니까? 오늘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생성된 거, 만들어진 이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김무성이, 유승민이, 홍준표 또 나가가지고 최대의 역적 배신자로 부각상된 역전시킨 한교활 등등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좌파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입 다물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쳤습니다. 또 그들이 당선되면 이 대한민국을 개헌을 통해 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연방제 수순을 갈겠다라는 것들의 작당들이 모의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평범한 사람이 내가 있으면요, 생각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반문하면 되죠. 다시 이제 돌아오면 미래통합당이 문재인하고 싸웠어요. 예, 우리 싸웠죠. 문재인 스톱 시켰죠. 스톱 했죠. 저 한교안이가 문재인하고 싸웠어요.
A4 용지 읽었어요. 지난 4년 동안 오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대항하고 국민들에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상을 알렸던 세력들은 자유우파 국민들, 그리고 그 정당 우리 공화당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미래통합당에 있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있잖아요. 또 좌파들도 많이 보잖아요. 자, 어떤 게 진실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미래통합당 좋아요. 저는 그래도 미래통합당 찍어준다는 전제 조건을 그때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지만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우리가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자 말면 탄핵에 돌입해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겠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좌파와 전면전을 펼치겠다. 뭐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했다든지, 대국민 공약을 발표했다든지,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든지, 뭔가 그런 게 보여주면요, 더 나가가지고 김무성이 등 발의했던 개헌 우리 이거 쓰레기통에 쳐들어갑니다 라든지, 그 국민들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하지 않아요. 구라쳐요. 어떻게 할까요? 예? 나 그렇게 하면 나는 우리 공화당 지지보다는 이거 미래통합당 지지합시다. 미래통합당 한 표 줍시다. 저는 말할 의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인마들이 자기 권력과 자기 뺏지 않았듯 하는데, 지식인 개돼지들아, 너희들 그 새끼들 뺏지도 않은데 너희 보태주나? 이게 보면요, 이 대한민국의 또 지식인이라는 청들요, 안녕하세요. 우리가요, 그래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미래통합당을 찍어야만요, 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개뽕이다, 이 새끼야. 확 그냥 막 대갈바위 그냥 시체리 그냥 그런 새끼들요, 막. 저는 일반 사람들이 선생님 그래도요, 우리가요, 미래통합당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찍으세요. 그럽니다. 근데요, 지식인이라는 새끼들이 앉아가지고요, 미래통합당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문재인 정권 견제하려면요, 이 빙신 새끼야, 자기가 뭡니까? 거기 애들 권력욕에, 명예욕에, 사욕에 사로잡힌 애들한테 뭐 뺏지 않아 더 달아주게 해가지고 뭐 고양이 생선 가게 맡기듯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꼬라지들 보면요, 정말 진짜 이 대한민국의 얄팍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새끼들, 그냥 이 좌파들은 저는 내버려 둡니다. 그 원래 태생 놈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신이 제에게 이 칼과 총을 준다 그러면요, 베고 싶어요. 쏘고 싶어요. 그 새끼들부터. 그래서 이 좌파 공산주의가 집권을 하고 혁명에 성공하면요, 제일 먼저 뒤지게 하는 애들이 그런 노멘클라투라들, 소위 관료주의 좌파들, 이중 좌파들 패 죽여버리듯이,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요, 저런 이중적이고 가짜 위장 기회주의자들, 지식인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막 패 죽이고 싶은 심령밖에 없어요. 저는 이 좌파들은 덜 욕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 좌파 욕 안 합니까? 좌파들은 욕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렇게 태생적으로 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장 새끼들, 기회주의 새끼들, 다 이런 새끼들요, 국민 앞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개질할 때는 것들. 제가 지금 선거가 18일 남았는데요, 18일 동안 그런 꼬라지 어떻게 보고 다닐지, 이 방송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송하면 막 열불이 나가지고요. 이 막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이런 빙신들을 그 뭐 답이 없습니다. 찍으라고 이 빙신아. 찍으면 되지. 찍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 2017년도에 대선 앞두고요. 대선 앞두고 이제 가장 큰 하나의 실수를 했습니다. 제 일생 일대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겠습니까? 2017년도 이 대선을 앞두고 제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가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시는 거예요? 제가 홍준표를 지지를 했습니다. 홍준표를. 가장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해야 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빙신 같았대요. 빙신. 제 스스로도요.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뭐 당시의 논리 구도, 문재인도 홍준표의 구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홍준표를 찍어야 된다. 조원진 대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이 양반 왜 나왔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주 매몰차게 당시 조원진 대표 사퇴해라. 뭐냐? 조원진 지지자들 뭐냐? 이래 돼가지고요. 제가 뭐 조원진 대표 지지자들 쪽에서 아주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지금 돈 좀 주세요. 제 좀 도와주세요. 제 돈 85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분보다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그들이 뭐 이 명예훼손 뭐 아니면 모욕죄로 이제 저를 이제 뭐 고소한다 그러고 막 당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또 고소해라 이씨라고 그냥 막 당시 그 새누리당 조원진 대표 지지했던 분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당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옆에 뭐 숨기거나 뭐 부끄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 그때의 논리들, 이 탄핵 세력들이고 또 그런 세력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믿고 우리가 정권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재인 집권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 했는데요. 결국은 홍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또 대선에서 낙선하고 그 중에서 태극우파 세력들을 박파리 거부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간의 인간 본색을 드러내더구만요. 뭐 세상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런 상을 보고 정말 제 스스로가 잘못됐구나라고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반성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그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도 뭐 다른 유튜브들 지식인들 모르겠어요. 언론인들 다 침묵할 때 뭐 대한애국당이 어떤 정당인지 모를 때 그때 제가 이제 5월 달에 딱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대한애국당을 공식 지지합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대한애국당을 공식 지지한다 그랬고, 그리고 6.13 지방선거 때 뭐 저도 대한애국당에 그때 서울시장 후보는 같은 인지연 씨 투표를 했고, 또 이 대한애국당을 찍어야 된다고 주변에 많이 역설을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게 이제 2년 전의 일인데요. 왜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겪냐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때의 경험들, 그때의 어떤 이 잘못된 판단들, 이 이유와 명분은 홍준표를 지지한다 맞았지만요. 결국은 당위성, 목적, 이 철학, 이념에서는 제가 아주 무참하게 짓밟혔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도 이 대한애국당을 또 우리 공화당을 이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0.01mm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선소리도 하고 또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겪어왔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이 대선을 이제 앞두고 부산에서 이제 강연을 할 때 뭐 이때쯤 되면 당시 조원진 대표를 지지하는 이 소수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는 다수 분들이 이제 앉아 있으면요. 제가 강연을 할 때도 아이씨 이 자리에 저 새누리당 쪽에 있는 사람들 저 왜 왔어 저 사람들 에이 속았으면 그렇게 해요. 아 우리 자유시민분들 여기 다 모였네요. 여기 이제 오늘 뭐 오늘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 지지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90%와 이래요. 막. 새누리당 쪽에 있는 분들 오셨네요. 몇 분 됩니까? 몇 분이 앉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아주 강해요. 야, 막 싸워요. 그래서 이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기 뭐 그래서 좀 제 이제 시각이 제 입장에서 이제 다 이 자유한국당 쪽 시각이 새누리당 무시하는 시각으로 이제 보고 뭐 이래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기 이제 까방송을 이 지지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까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애착을 가지고 뭘 해주겠다 뭐 하여튼 뭐 많은 이 이제 이 제안을 받고 했지만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이 잘못됐던 판단을 했다라는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이 자기의 이 기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 그때 기득권은 자유우파 중에서도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들이 까방송의 절대적인 이 기득권이었는데요. 제가 이 대한애국당을 지지한다 할 때 이 두 개를 버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시 뭐 어떤 여러 가지 카페 클럽들이 많았습니다. JBC 까방송도 뭐 자연 발생적으로 까방송 뭐 이 모임하는 카톡방이 개설되고 또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한 달 전부터 이미 다 뭐 두 달 전부터 3월 달부터 뭐 다 이게 까방송의 어떤 개인 이 단체 카톡이라든지 단체 방들은 다 좀 이래 없애달라고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없애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데는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뭐 정 대표님은 그 조직을 왜 없애려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없애요. 뭐 다른 분들 뭐 보니까 그때 뭐 유튜브 자기들 이름 걸고 밖에 나가지고 깃발 들고 막 투쟁하고 막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 마세요. 뭐 합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대한애국당을 선언할 때 들어가 버리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건 뭐지? 저 새끼는 뭐지? 우리가 자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쪽에서 지지한다 했는데 임마가 가버리면 우리 입장에 그 사람들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난참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제가 완충장치를 가지고 미리 없애요. 다 없앴어요. 없애고 갔는데 없애고 가가지고 제가 대한애국당 쪽에 이제 지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충격을 받았죠. 이 사람 저거 잘못 봤다니 어떤 진짜 그럴 줄 몰랐다면서요. 두 번 다시 이제 보지 않는다든지, 내 절대 후원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 대한애국당은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제 대한애국당에 아는 분들도 없었고 사람 지지자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 없었고 이거 완전 맨 땅이요, 맨 땅. 여기는요. 와, 제보고 처음에는 이 사람 간첩 아니냐 이라고, 여기 왜 왔어 이라고요. 까방송 여기 왜 왔어 이라고 엄청나게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와, 내가 여기 왜 왔나라는 그런 후회도 좀 했어요. 근데 진심을 보이면 이제 이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겠다. 그러니까 이 까방송이 후원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여러분들 다 보여주고 이러는데 어떤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힘들고 후원 이런 게 다 끊기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거 이제 좀 이래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그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 모 언론사 있습니다. 인터넷 경제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대표이사 이 편집국장 겸 대표이사 이게 이제 언론사가 이제 경영 이래 좀 이래 수치 맞춘다고 이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제가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이 바닥이 내가 쓸 바닥이 아닌갑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출근하기로 오케이 했어요. 출근하기로 이제 오케이. 그걸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참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를 제가 제대로 바꾸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또 되겠는가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또 막상 또 대통령이 걱정되더구만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회사도 그만두고 나왔는데 다시 눈을 감고 현직에 복직을 해야 되나. 이제 이 경제적 부분들도 무시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돈을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그러다가 제가 미안하다고 그 대표한테 이제 그 오너한테 죄송하게 됐다고. 이 사람 왜 그럽니까? 이러고. 그거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라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제가 당시 이제 좀 약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 나도 한번 매체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제2시가 인터넷 신문이 그때 나왔어요. 나도 만들어 보자. 내 걸 만들어 보자. 다시. 왜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이 신문사 대표일 때 인터넷 매체를 여러 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저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만들면서 이 잘못된 것들을 싸워보자. 피하지 말자. 소나기 맞자. 비바람 맞자. 부딪히자. 나가자. 결심을 하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 우리 공화당 찍으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된다라는 것, 다 멀리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하게 지식인들이라든지 순수하게 이 땅에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본능을 속이면 안 됩니다. 저는 본능과 양심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푸른 칼들이 국민 속에 들어올 때 그걸 온몸으로 저항하고 그 아스팔트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투쟁을 했던 집단이 어느 집단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유승민이 당시 바른미래당입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과 끝없이 싸워왔던 정당은 바로 우리 공화당이었고요. 또 이 대한민국의 자유파라고 내세우는 이 국민들은요,
모두가 우리 공화당에 있는 태극기를 들었던 자유우파 국민들한테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모두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요, 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요,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인이라는 사실들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 자유우파 국민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자유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말하는지 압니까? 저는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화당을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 국민들이 바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지지하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저는 민초들이 세상 물정 뭘 안다고. 에이, 저 사람 아닙니다. 제가 3년 동안 관찰해왔던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요, 남들한테 사기를 치고 가격하고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민심이 천심이라는 거, 그 천심을 읽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편지에서도요. 이들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 대한민국인들을 대통령이 손 한 번 안 잡아주면요, 그거는 대통령을 달리 봅니다. 3년 부모 병수발 해가지고 효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4년 대통령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서명들을 유지하고 석방을 외치고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통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가 무너지는 것, 이 잘못됐던 이 법치를 바로 잡기 위한 그들의 열정 아닙니까? 그렇게 싸워왔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싸워왔던 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우리 공화당 찍으면 문재인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대국민 사기, 대국민 이 기만, 술수를 퍼뜨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선동, 사기극에 손는 대개지 우파 국민들은요, 그냥 속으세요. 갔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문재인 좌파 독재와 저 위장 보수 우파들이 연합해서 이 대한민국을 똘똘똘똘 말아먹을 때,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때 침묵했던 내가 그렇게 했긴 실수했구나. 지금 정의당이 이 선거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이 선거법이 개정돼야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가 지금 정의당은 팽당하고 정의당은 눈물질질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된다. 그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정의당도요, 정의당이 하나에 모르는 것은 저들이 운동권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의 운동권 시각에 바라보는 시각은 정직한 시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이 미래통합당 좌파, 위장 좌파 쓰레기들까요? 이 미래통합당의 위장 우파 쓰레기와 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좌파 쓰레기들끼리는요, 서로 쓰레기들끼리는 같이 모입니다. 이거들은요, 자기들의 이 사욕 외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정의당이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미래한국당, 그들이 만들었던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그 트릭을 보십시오. 그 트릭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들 따라올지 못하는 하나의 기발한 하나의 그 묘수를 둔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언제든지 이 더운가 뜨거운가 만져봐야 알고요, 누군가 뒤져봐야만 그때서 뒤진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 공화당 찍으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된다, 도와준다, 이런 얘기 저는 굳이
반박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실컷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저는 그냥 내버려 둡시다. 왜? 어차피 이 대한민국은요, 저들이 무대 만든 이 무대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좌파들은요, 이 문재인 쪽 아닙니다. 진정한 우파는요, 저 미래통합당이 아닙니다. 이 좌와 우의 그 대립은요, 서로 날개짓을 하면서 상호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좌와 우라고 자칭하는 그 어떤 그대 집단들은요, 그들은 그들의 먹이 사슬로 지배하려 가버립니다. 저는 오히려요, 이 소위 완전한 좌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서로 통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이 추구하는 사회의 모델이라든지 방향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생각하는 게 맞아요. 방향만 다를 따름이죠. 지금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치고 들어올 건데요. 하지만 저는 걱정 덜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일 먼저 이 우리 공화당 내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 공화당 내부에 있는 분들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 이런 말에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냥 오늘 탈당하세요.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으로 가세요. 그런 당원들요, 여러분들 그래도 설득시키기가 됐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당원들 거기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래통합당 가세요.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긴요? 그 현실이면 그렇게 해야죠. 아이고 언니 아저씨 가지 마세요. 내가 우리 공화당에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공화당을 찍으면 문재인이 도와주는 그렇다는 말이 맞는데 우리 딸이 그러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어쩌노 그냥 내가 다음에 내가 뭐 할게. 가세요. 그런 사람들 설득시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논쟁 펼치지 마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가세요. 얼른 가세요. 그러면 돼요. 무슨 거기서 이야기할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의 단계는요, 1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1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넘었는데 너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지 모르고 그런 소리 하니? 언니 알지만 이런 식의 논리는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식에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잡아 앉아가지고 그럴 사람 있으면 보내고 밖에 나가가지고요, 정말 이 참신한 국민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설득하는 게 저는 편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깝다고요. 개겠고 있으면요, 이 사람 또 가가지고 언니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당이 맞지만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얼마나, 제가 어디서 얘기했어요. 저는 지지율이 대한애국당 지지율도 없을 때입니다. 한 0.3% 나왔나? 0.3%도 안 나왔을 때예요. 아예 여론조사에서 대한애국당 대체도 없을 때, 그때 미친 짓 했죠. 대한애국당 지지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앞으로 대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 제 그 주변 언론인 선배들 내가 만나서 대한애국당이 선배 대한애국당이 뭔 정당인지 압니까? 그 대한애국당이 많은 데냐? 이럴 때예요. 이럴 때 혼자서 나가지고 지지한다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냐 저 새끼 저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역사의 발전은요, 헷가닥 했어. 뭔가가 디비지는 게 아니고 한 발짝 한 발짝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니까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약 한 60여 개 정당이 기어 놓으면서 다 이제 하겠다 이러는데요. 결국 우리 공화당 이번 총선에서 투표 뭘 받았습니까? 투표 받은 게요. 봐주세요. 7번입니다. 7번. 7번은 뭡니까? 행운의 숫자입니다.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일요일적 의미 7일.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행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븐 jet박 터뜨리는 것도 세븐 아닙니까? 그래서 자 저기 보십시오. 6번이 정의당입니다. 그렇죠? 8번이 민중당입니다. 저 민중당과 정의당 그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 자유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이 저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전부 다 뭡니까? 다 위장 정당들. 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저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주가 왜 진주인지 압니까? 아이, 흙 속에 모든 게 다 진주면 그게 무슨 진주입니까? 여러 쓰레기가 있는 데 있어서 흙 속에 있어서 하나 반짝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진주예요. 저 이번에 저 선거 관련 순번을 보니까 넘버 10까지 보십시오. 넘버 10까지. 저게 제대로 된 정당이 있습니까? 예? 제대로 된 정당이 없습니다. 굉장히 상쾌하고 산뜻하고 숫자 7 행운. 어찌 보면 이거는요 하늘이 돕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이 어제도 한 8번 정도 받지 않겠느냐. 8번 9번 정도. 한 8번 9번 정도 받아버리면 뭐 중국에서는 8이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데요. 또 뭐 9도 뭐 의미하면 또 뭐 10을 꺾이는 건데 사실 이 제일 좋은 수치 개념이 럭키 7, 7. 그럼 이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오늘 저기 7번을 받았으면 참 좋을 거다. 저러면 아마 우리 공화당이 뭔가 돌풍 일으킬 수 있다. 저 속에 있어서 쫙 보면 사람들 이거 다 이상한 놈들이구나. 딱 눈길이 7으로 쏠리게 돼 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딱 마지막 7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0.3%도 0.2%도 안 나왔을 때 저는 대한애국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날 이 길을 왔습니다. 지금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어떻습니까? 이 간변 문재인 정권에 있는 간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한 1%, 1.5%, 2% 나오지만요. 실제 어떤 여론조사는 5% 이상이 나옵니다.잖아요. 한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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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서 해냈습니다. 그러면 차기 총선에 있어서 10%, 15% 넘기고요. 7에 또 이래 되면요. 우리 공화당 20명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자유우파 국민을 대한 지지 메시지를 내주고 한댔을 경우에는요. 남은 18일 동안 말 그대로 혁명이 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런 거를 외면합니까? JBC 제가 미쳤다고
여러분들이 미쳤다고 0.001% 정당을 지지했겠습니까? 0.01%의 진주, 그 속에 있어서의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정당이 있다는 것 자체, 그 지지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골빈놈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뭐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면 떡이 놉니까? 밥이 놉니까? 이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니까 모든 것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제 입시가 방송 8년 동안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권 한번 침해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노래, 조원진 대표 영상 노래 음치고 틀고 날라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후회 뭐 이런 건 저는 없습니다. 대통령 조원진 대표 영상 틀어주고 거기서 제가 날라간 영광이죠. 혹자들은 뭐 가서 좀 이래 빌어봐라는데요. 저 안 빕니다. 왜? 제가 비는 순간요, 대통령하고 조원진 대표가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비는데요. 제 얼굴을 틀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안 틀게 지우게 했는데 대통령 틀었는데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 조원진 대표가 사과하는 거 똑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저는 어떤 손해 피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제공해 줬던 분들한테도 저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없으면 잇몸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업 없는 게 아니고요. 또 모토가 쪽팔리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버리고 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우리 공화당의 지나온 발자취가 그 발자취가 이제 흔적만 남기면 안 됩니다. 그 흔적을 남긴 상태에서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집은 럭키 세븐 집이다. 대한민국을 이 럭키 행운이 다시 이 대한민국의 행복과 행운을 주는 기회를 주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럭키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럭키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된다. 럭키 코리아 세븐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우리 공화당에 이제 선대위 쪽 발족식도 있고 또 행사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 얘기 대충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정리해야만 그걸로 빠져나가죠. 이제 지금 392명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고 까방송 볼 거 다 봤는데 내가 이제 다른 데 들어가야지. 빨리 제가 없애줘야죠. 이제 그때 그걸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보시죠. 자, 돈 제가 돈이 없어요. 제 돈이 80억밖에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땅이 없어요. 제 땅이 240억밖에 없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좋아요. 80억밖에 없는 거나 800원밖에 없는 거나 8만 원밖에 없는 거나 없는 건 없는 거죠. 없다 그러는데요.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그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그분들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농분들이 뭔 죄입니까? 많이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머니가 최고입니다. 머니가 있어야 우리가 총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하는 거고요. 틀리거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돈 벌 때도 그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그쪽에 우리 공화당 아마 방송하죠 지금요. 방송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가지고 방송 많이 보시고 또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딴디 잘하시고요. 딴디 잘 주말 잘 보내시고 화이팅합니다. 끝으로 하나 아까 문자 왔는데요. 내일 파주에서 우리 어떤 분이
이 김건복 후보입니다. 김건복 후보인데요. 3월 29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경기도 일산 동구에서 이제 그 김건복 선거 사무실 뭐 이래 뭐 초대한다 해가 초대장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뭐 근처에 있는 분들 이 김건복 선거 사무실에 가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